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 대신에 이번에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테슬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좀 복귀시켜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를 입문하신 분들은 이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의 이 가속 성능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차를 타셨던 분이면 상관이 없죠. 원래 어지간한 전기차들은 가속력이 상당하니까 정말 고성능 내연차를 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은 내연차 비슷하게 좀 부드럽게 나오기는 해서 좀 적응하기 쉽지만 2020년 저 차만 하더라도 와 이건 그냥 카트입니다. 카트 카트예요. 이런 거를 되게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를 무서워하시고 약간 걱정되시고 나 이거 좋기는 한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기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면은 그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모델 Y RWD 이번에는 구형과 다르게 제로백이 5.9초 심지어 하이랜드 RWD보다 빠르죠. 후륜 모터 좋은 거 들어간 거 말씀드렸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 제로백 4.8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차 95% 이상은 이거보다 속도가 느린 차입니다. 가속 성능이.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빠른 가속력이 필요 없어. 나는 모델 Y 롱레인지를 살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보고 샀지. 이 제로백 빠른 건 좋기는 하지만 이 필수 요소는 아니었어.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모델 Y 주니퍼의 이 사용자 설명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구글 가셔가지고 뉴 모델 Y 사용 설명서를 검색하시면 바로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이 온라인 사용 설명서가 링크가 될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링크를 해놓도록 할게요. 이거 차 받으시기 전에 한 번씩은 정독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속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가 100% 제 성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가속 모드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주행 설정, 가속을 터치해가지고 모델 Y 주행할 때 경험할 가속량을 조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컴포트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승차감 위에 가속을 제한하고 표준 모드는 일반적인 수준의 가속을 제공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표준조차도 그냥 제로백이 4.8초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처럼 막 런치 컨트롤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표준이면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밟으면 쫙 가요. 네, 물론 모델 S, 모델 X 플랫은 다릅니다. 런치 컨트롤 하기 위해서 막 달구는 시간이 필요한데 모델 3, 모델 Y급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상시 이런 제로백을 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런치 에디션을 사신 분들은 가속 부스트 패키지가 적용이 됐으니까 이 표준 모드 대신에 스포츠 옵션이 제공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입니다. 세 개가 아니라 컴포트와 표준 아니면 컴포트와 스포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는 컴포트 옵션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승차감에 알게 모르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 차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비둘기 모델 3를 표준 모드로 운행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할 정도입니다. 이게 갈수록 가속이 좀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20년씩은 그냥 날 것입니다. 날 것. 그냥 밟으면 그냥 100% 가고 서면은 회등제동 나면 그냥 100%팍 서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차들처럼 운용하려면은 이 발 컨트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컴포트 모드를 쓰는데 컴포트 모드 쓰면은 결국에는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Y에서 전자서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큰 차이가 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속 제어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승차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겁니다. 승차감이 요철 있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승차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운행했을 때 내가 스티어링 돌렸을 때 원하는 만큼 돌아가는 그런 직결감, 내가 악셀을 밟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가속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승차감의 표현이 됩니다. 테슬라 옵션에 있는 이 가속 모드 설정으로 승차감을 조절하는 것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악셀을 50% 밟으면 고지고대로 50%를 적용
적용해줬을 때 아니면은 50을 밟았을 때 0부터 50까지 서서히 이렇게 50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게 가속 성능 자체도 제로백이 이거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컴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막 실수를 해가지고 막 악셀을 과도하게 밟았다 뭐다, 네, 이런 거를 느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컴포트 모드를 쓰시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처음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지간한 곳에서도 그냥 전 컴포트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표준 모드 해서 발 컨트롤을 잘 하실 수도 있지만, 표준 모드를 쓰시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밟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성능의 차들이에요. 이런 거를 만끽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안전을 주의하셔가지고 뭐 만끽 하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뭐 어떻게 뭐 코멘트 드릴 건 없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신나게, 그러니까 이런 차를 계속 타셨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안 타셨던 분이 이런 차를 타게 되면 신나게 밟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그거는 다 돌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빵, 그리고 전면 유리, 수많은 별자리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은하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포트 모드로 좀 안전하게 주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승차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비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히트펌프 시스템 적용된 차들은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이 컴포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좀 덜 달굽니다. 달군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게 겨울일 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만약에 표준 모드를 쓴다 하면은 테슬라 자체가 이 배터리를 이제 좀 달굴 때 더 달군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표준 모드다? 언제든지 주인님이 밟을 각오가 되어 있다? 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거를 좀 받아내려면 배터리 좀 더 달궈야지 라고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배터리를 좀 더 달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전비도 하락이 되는 거고. 근데 컴포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니 잠깐 주인님 컴포트 모드면은 안 밟겠다는 생각인가? 그러면은 나는 굳이 배터리를 달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 달굴 에너지를 나는 이거를 실내 난방으로 쏠게. 예, 참고로 테슬라 차량들은 옥토밸브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 달구던 그 열을 옮겨가지고 난방에도 그냥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너무도 당연하게 가능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브랜드의 히트펌프 시스템은 어떤 라인은 무조건 실내 난방, 어떤 라인은 무조건 배터리,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배터리의 페어를 잡아다가 실내로 막 보내고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게 될 모델 Y 주니퍼는 실내 난방할 거를 반대로 막 배터리로 보낼 수도 있고, 배터리가 막 너무 많이 달궈졌다 그러면 이걸 가져와가지고 실내를 다시 데우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토밸브의 특징이죠. 근데 이걸 아직도 다 못 따라하고 있다. 아무튼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컴포트를 쓰시면은 전비도 겨울에 좋아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이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팍 가속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비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아니라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를 저는 강력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매뉴얼에만 나와 있으니까 좀 안 와닿으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옵션상에 이제 주행 설정란에 보면은 여기 가속이 있습니다. 컴포트를 누르시면은 네, 그렇게 컴포트 모드를 쓰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지 모드, 여러분 차는 정지 모드가 없습니다. 네, 아쉬운 얘기지만 호드 모드밖에 없어요. 중국산 차 크림 모드 있다던데, 네, 중국에 있는 내수용의 크림 모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차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주니퍼 차는 여기 회생제동 대신 감속이라고 써있죠. 이거 감속이라 치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속은 그 여러분들 내연차에서 써왔던 그 타력주행은 아닙니다. 타력주행 수준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보다 좀 약간 강한 수준의 회생제동이라고 할까요? 제가 최근에 또 하이브리드 차를 좀 대차받아가지고 좀 탔었는데, 내연차에서의 그 타력주행하고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회생제동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감속이 좀 되는 게 내연차보다 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하이브리드 차의 회생제동보다 좀 더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내연차를 타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셨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제 컴포트 모드 세팅하시고 그리고 회생제동 수준을 감소됨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표준으로 놓고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5년 내내 지금 선택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저는 표준 모드만을 타거든요. 가끔 뭐 낮음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표준, 99%는 표준이에요. 제가 불편하면은 괜히 표준을 하겠습니까? 편하니까, 원페달이 정말 편하니까 저는 표준 모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겁먹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 감소된 모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컴포트 모드와 이 회생제동 감소된 모드, 이거는 별도로 운전자 프로필을 등록해 놓으세요. 왜냐? 여러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차를 타셨을 때 최대한 내연차와 좀 이질감 없게 타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세팅이 필수입니다. 컴포트와 그리고 이 회생제동, 정확히 여러분들 감속 모드, 낮은 모드로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건 이제 크림 모드까지 걸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의 반내연차거든요. 제 차는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차는 그게 안 되니까 추상 그 두 가지라도 걸어 놓으셔서 별도로 프로필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리기사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운전자분을 그렇게 뭐 타시도록 하게 하면은 그분들이 사고 낼 확률이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속 모드 그리고 감속 모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네, 여기 주행 가는 거리 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전익남의 모델3, 비둘기 모델3는 342km를 갈 수 있겠구만. 근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아니, 여기에 몇 킬로 갈 수 있는데 나와 있는데 그걸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네, 차 받으시면은 이 버튼 누르시면은 퍼센트로 바뀝니다. 퍼센트로 바꿔서 쓰시고, 그러면은 남은 주행거리, 내가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떤 거를 봐야 되냐? 바로 여기 딱 봐도 뭔가 그래프처럼 생겼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배터리 잔량에 따른 주행 가는 거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300km는 아니고 리셋이 한번 됐습니다. 대략 한 20-30km 정도를 주행했을 때 평균 전비를 가지고 남은 배터리 잔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322km를 갈 수 있다더라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긴 322km를 갈 수 있어. 근데 야, 이거 342km인데 이거 괴리감이 좀 거의 뭐 10%씩가 차이 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테슬라가 옛날부터 좀 고집하고 있는 그런 표기 방식이라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고 이 에너지 사용량 탭을 눌러셔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체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뭐냐? 이것도 매뉴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델 Y에 표시된 주행 가는 거리는 EPA 전격 소비 기준에 남은 배터리 에너지의 추정치입니다. EPA 소비 기준, 미국의 환경부입니다. 여기에 전격 소비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미국의 EPA 주행 가는 거리 인증에서 나온 그 전비를 기반으로 여기 주행 가는 거리를 표기를 해주는 거구만. 아니, 그러면 잠깐만, 미국의 EPA 전비는 픽스된 값이잖아. 내 습관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그거 뭐 여기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고정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전인당 차가 100% 충전했을 때 450km를 갈 수 있다 나와 있으면은 그 차는 열화가 되지 않는 이상 100%는 무조건 450km가 뜨겠네? 겨울이든 여름이든 전익남이 풀악셀을 쳐가지고 막 전비를 망가뜨려 놔도?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들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 받으셔가지고 만충하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 몇 킬로 나올지 제가 맞춰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아까 거기에 미국의 EP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델 Y 롱레인지의 EPA 인증 결과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 Y 롱레인지 보면 327마일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327마일은 526km라고 뜨네요. 여러분들 롱레인지 타시는 분들 이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526km, 좀 오차 있으면 527, 525 이 정도 뜬다에 이 전익남 채널 걸겠습니다. 이거 써먹을 채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환경부 주행 가는 거리가 뜨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EPA 주행 가는 거리가 뜨는 겁니다. 그럼 IWD는 몇이 뜨냐? 모델 Y IWD가 미국에서는 롱레인지 리어 휠 드라이브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NFP 배터리로 나온 그게 없어요. 미국에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델 Y IWD NFP 배터리 모델도 이 미국의 EPA 규정에 맞는 그 시험을 테슬라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거기 나온 결과가 바로 만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에 때려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슬라 카페에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한 420 정도? 425?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모델 Y 롱레인지랑 1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실 게 아니라 퍼센트를 보시고 주행 가는 거리를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에너지 탭에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이 표시를 보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로 찍으면은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 남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 가기 전에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소를 자동으로 안내해주기도 해요. 테슬라가 그만큼 이 에너지 측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중에 이만한 옵션 제공해주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봐가지고 자꾸 테슬라 이것만 보고 엉터리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누구를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생각해보면은 이제 자동차 유튜버가 저처럼 이제 테슬라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저는 테슬라만 파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10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되는 분들이 이런 거 사소한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 속초 같은 데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속도를 왕복했더니 한 300km를 내가 주행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를 때려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만충했을 때 이만큼 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에 내가 300km 갔다 왔을 때는 그때 전비가 적용이 된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잔량의 킬로미터는 전비가 적용된 게 아니에요. 내가 속초 갔다 오면서 적용된 전비가 아니라 그냥 EPA 인증받을 때 나왔던 그 전비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안에 내가 속초 갔다 왔을 때 나온 그 전비와 EPA의 전비가 픽스된 거, 그게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결과니까 정확하겠습니까, 그게? 절대 정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식으로 속초 TV처럼 이런 거네, 총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만충한 상태에서 300km 왔다 갔다 하시고 남아있는 거 이거를 더하시면은 그거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 시원하시죠? 그러면 왜 다른 제조사들의 차량들은 그 속초 갔다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계산해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거냐? 왜냐면은 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차 이 매뉴얼도 가져왔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똑같은 영상 찍어가지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네, 그때 데자뷰 느낌이 나는데, 이 현대차입니다. 아이오닉 5고 주행 가는 거리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랑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슬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EPA 전격 소비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현대차 아이오닉 5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운전 방식, 전기 부하 사용량, 사용 환경, 고전압 배터리, 에너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인 인증 수치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고요. 주행 속도가 높거나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 감소하고, 에어컨 히터 틀면 감소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감소하고, 심지어 습관도 적용이 됩니다. 보면 운전 방식이나 사용 환경에 의한 학습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졌다. 네, 영향이 있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래서 그 전기차 동호회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아이오닉 5 700km 갈 수 있다고 나왔어요. 600km 갈 수 있다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띄우려면은 쉽습니다. 그냥 히터 안 끄고 한 100km 정도를 정말 전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충전 만땅으로 하고 하면은 최근에 습관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기반으로 그 전비를 기준으로 100% 충전했을 때 배터리 잔량 곱하기 딱 때려가지고 나온 게 바로 막 그런 거니까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 못 가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이 현대차의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식이 다른 뭐 아우디라든지 뭐 기아는 당연하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 거의 테슬라만 이렇게 픽스된 주행 가는 거리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옵션을 제공 안 해주냐? 아니죠. 더 정확한 옵션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거리 주행하실 때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충전을 막 더 해야 되니 테슬라 뻥전비네, 테슬라 여기 표시되는 거 이거 엉망이네, 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에너지 탭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보라는데 어떡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계속 바라고 있는 건데 여기에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주행 가는 거리 표기가 일로 그냥 보여질 수 있게 옵션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형 모델에서 모델 X는 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모델 3, 모델 Y 나오면서 이 옵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어플리케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8버전이 지금 미국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뿌려지게 되면은 산정 방식도 달라져요. 이게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10km, 25km, 50km인가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50km 주행하고 얻어진 평균 전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표기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고작 50km 가지고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한 게, 야, 그래? 그럼 300km로 그냥 퉁쳐서 하자. 옵션이 없어요. 그냥 300km, 무조건 300km.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좀, 성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 그럼 옵션 다시 좀 부활해줄게. 다만 예전처럼 막 15, 25, 50은 아니고, 300, 150, 그리고 50이었나 100인가 할 겁니다. 이거보다 좀 적게 주행한 것을 반영해주는 그런 옵션이 다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라 미리 예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테슬라를 접하시게 되면서 좀 내연차와 이질감 없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전기차와는 다른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를 구매하실 분들은 제 아래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이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시게 되면은 복 받으실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매자분들에게는 별도의 뭐 혜택이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소식 같은 거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리 좀 테슬라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보답적으로 그렇게 써주시면은 뭐 복 받으시겠죠?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